자, 이 종목입니다. 1022 12시 38분. 오늘은 좀 늦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오늘 제목 갖고 고민하느냐고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목요일 날도 영상이 하나가 들어갈 테고 10월 29일 날도 들어갈 거고 10월의 마지막 날도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이거 포함해서 4개가 더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준비 좀 하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되 이제 진짜 조만간에부터는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조만간에부터는 나도 특별 대우라는 걸 하는 걸로 바뀔 겁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 이게 잘 안 되는데 요거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일단 오늘도 이 제목 갖고 지금 거의 1시간 반 2시간 고민한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드디어 중대 변곡점 이렇게 해야 수익 납니다. 이게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드디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죠. 이것은 학수 고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도의 시장 정도는 지난 야간 방송에서도 있어요. 근데 원래 본부장이나 보좌관이나 얘네들은 조금 좀 무서운 단어를 써서 뭐 야간 방송에서 자세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말을 하잖아 또.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상대방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썸네일 제목 갖고 어그로 끄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라는 게 요점이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번 가볼게요. 1시쯤에 끝나면 되겠죠? 그럼 22분이니까. 이종복이가 직전 영상에도 여러분들한테 최근 뭐 막 제목 갖고 고민하네 하면서 똑같은 말 반복됐고 오늘 영상 안 뜨려고 했는데 2차 전지 밀려서 또 안 뜨면 또 꿍얼댈 수도 있고 또 그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죠?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시장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목 갖고 낚시질을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보면 일수상으로는 내일이 변곡점이 끝나는 날이에요. 일수상으로는. 그리고 하나를 더 잡으면 모레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코스닥 시장 조종받고 약세 받는 것도 주봉으로 설명한다라고 주봉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거든,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어디 보면은 코스닥 이거 봐. 지금도 그죠?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 이게 코스닥 시장이 밀리고 하는 이게 주봉 갖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죠? 예. 어쨌든 내가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내 실력으로 그냥 영상을 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같은 말 3주 연속 반복하는 것 같다라고 같은 말을 3주 연속 반복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혹시 보좌관 코스닥은 주봉으로도 설명 가능이라는 거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 있으면 좀 찾아봐 갖고 나중에 채팅 좀 해줄래? 자, 어쨌든 요까지 갈게요, 여러분. 결론. 일수상으로는 내일이고 내일과 모레 타이밍이 요 어느 정도 조종이 끝나는 어떤 그거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각하고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얘기한 디테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좀 잘 잡아야 돼요. 종목 장세 핵심 전략 매수 유망주 추천해갖고 오늘 하고 내일 모레입니다. 요 링크에 있어요. 와서 제대로 들으라는 게 요점이에요, 요점. 근데 디테일한 거를 다 설명해 줄 수도 있어.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그 디테일을 지금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대응하기가. 각 자체가 조종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이 전문가 입장, 투자자 입장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거잖아.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밀려 있으니까 이제 또 화이팅이 넘치는 것까지는 얘기한 거고,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섹터든 다 좋은 자리에 다 왔어요. 대신 제약주는 선별해야 되고 에너지하고 전력설비하고 뭐 기타 최근 테마주들 움직임이 좋은 것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쪽을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바닥권으로 밀려 내려온 저쪽을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를 하는 게 내가 권장하는 거. 그죠? 이 종목이가 권장하는 거는 그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 얘기해주면, 자, 반도체든 2차전지든 다 이제 다시 좋은 자리에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주식을 매수할 때는 매매의 원칙 정립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매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자마자 먹는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말 그대로 사자마자 먹는 법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인 거잖아 이것도. 그지? 그 다음에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도 추세상에서 반락하는 주식을 매수하라고 저걸 구분하는 거예요. 반등하는 주식은 매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상황별로 디테일이 다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매수하는 쪽으로 들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으로는 이게 투자자 입장이잖아,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은 사자마자 먹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자마자 먹는 법에 대한, 사자마자 먹는 방법의 매수 급소를 여러분들이 익혀가지고 주식을 베팅을 하면, 베팅한 것은 사자마자 먹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주식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손실 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분할 매수를 해?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 그지?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래, 지금은 사자마자 먹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에 들어가가지고 손실 보고 있거나 좀 고생하는 사람들은 반등 반락을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반락이냐, 그죠? 추세 하락을 할 거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반락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왜냐면 반락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조정받는 걸 반락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말들이 어렵죠? 이 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줄이는겨.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똑같이 어떤 주식이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더라도 상황별로 디테일이 다른데, 지금 시점은 사자마자 먹는 법에 입각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아마 요건 좀 추상적일 거라 좀 어렵겠지만, 요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는 목차 뽑아갖고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지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점 뒤에는 종목들이 올라가 있을 걸 지금 계산해갖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올라갈 걸 예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다 보니까 종목이 밀리니까 힘들겠지. 그때 말 조심하라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은 요 타이밍에도 원래 그 얘기가 들어갈 뻔했는데, 지금 본부장이나 보좌관은 굳이 대표님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라고 했는데 뚜껑 열려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참아야 되나? 내가 어제 채팅 좀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니들 말 조심해라. 요 얘기하고,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일반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 그 얘기인 즉슨 개기는겨 상대방한테 그거를 떠넘기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일반인은, 내가 진짜 일반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해. 아시겠어요? 요까지 얘기하고, 사람이 할 얘기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해주고 싶은 말을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한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려야 좋은 거예요. 가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들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굳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볼까? 그래서 요 대목의 요점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방송을 듣는 입장에서,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해야 할 말을 해야지. 그냥 나는 고맙습니다라만 쓰면 아무 문제 안 생긴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 가끔가다 그러는 놈이 있어요. 이 주식 좀 올려주세요. 그거 자본시장통화법 위반이야 이 꼴통아.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 일반인들이. 그게 일반적인 유튜버들하고 이토마토 소속의 증권 전문가 이종복하고 다른 점이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좋아하겠니? 그냥 넘어가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할 때 와 역시 이종복은 저걸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고 내일 모레 야간 방송 진짜 엄청난 거 들어간다, 이 얘기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숨긴 것도 없어요. 얘기 다 들어갔거든 지금. 근데 그거 구분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해 줘 볼게요. 자,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달러가 약해져야 되잖아. 근데 최근에 달러 약세 안 나오죠. 자, 보세요. 근데 이것도 주요 상품으로 요런 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달러입니다. 어떻게 된 게 금리 인하를 하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달러가 왜 올라가지? 아,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저쪽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달러가 왜 안 밀리고 거꾸로 올라갈까요? 금리 인하가 이게 팡팡팡 할 줄 알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조금씩 한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 경제 지표가 좋아요. 거기에 물가도 기존보다 조금 높아졌어요. 뭐 등등등등 요인이 이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더?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올라가니까 결국은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고 환율이 1300원 초반에서 1380까지 올라갔어. 이게 외국인들 매도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얘기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두드려 패갖고 삼성전자 밀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 초반에서 1380, 90까지 올라갔으니 요거 올라간 거 많지는 저자들도 돈에 있어서 손해를 본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요인이,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봐봐, 지금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지? 아마 주린이들이나 초보자들은 지금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작년도 약세장일 때 이 얘기 진짜 많이 얘기해 줬잖아. 그리고 미스터 진단에서도 여기 어딘가에 고점 예측해주고 막 그랬었거든. 여러분 이 10년 요거 퓨처 이거 선물이에요. 보세요. 요 패턴이 아까 그 달러하고 환율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봐봐. 이게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서 낚시꼬리가 됐죠. 그러면서 10월 초순쯤에 여기서 머리 바짝 쳐들고 올라가잖아. 여기서부터 이 장은 이렇게 될 수 있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보여요?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떨 때는 또 그 전문가님 여기는 올라가는데 주가도 올라갔는데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바닥치고 올라갈 때
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가 이래서 이쪽은 임계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임계점을 넘어가니까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오죠. 여러분 보입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목표치를 주고 이게 급락이 나오자 주식시장 급반등 나왔잖아. 언더?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회원들만의 특권이고 야간 방송에 오거나 그러면 이런 걸 한 번씩 얘기해 주거든. 이거 지금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은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올라가지. 그래서 얘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이쪽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게 꺾이는 시점. 그러면 그 시점에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서 꺾일지서부터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마 요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좀 머리 복잡할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데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회원 방송이거나 아니면 야간 강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저런 거라는 거예요. 저런 거. 그래서 어쨌든 뭐 장이 정신없고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거보다는 와서 듣고 그냥 그거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아,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장이 여기서 저점이 나오려면 이거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만 보여주면은 지난 이게 10월달 야간 강연 방송 중에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세요. 이게 10월 8일 거거든. 4분기는 국내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스닥이 변수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시장이 350대 정도, 340대 정도면 나스닥은 19,000대 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스닥이 2500 플러스 마이너스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또 얘기해 주면은 조만간에 나스닥이 급락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반등이 세게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나스닥이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반등이 나올지 이런 판단이 진짜 판단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드디어 중대 변곡점 이렇게 해야 수익 납니다라는 영상 제목하고는 어쨌든 어울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제목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지금과 같은 제목을 선택해도 지금 내 영상을 듣는 분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들어갔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죠? 그다음 여기도 지금 보면 10월 8일 기준에 상황에 따라 한 7일 정도 더 요게 얼추 끝난 거죠.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은 얘기 다 해줘요. 웬만하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거 부담이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360이 저항이면 좋은데라고 하면서 웬만한 거는 다 얘기해 주죠. 근데 저걸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지수가 340 초반으로 밀린다. 이렇게 하면은 설명되는 거잖아. 어느 정도 아구는 맞죠. 지금 343.8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요인들에 관해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면서 여기서 이 선물 추세선은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스닥입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코스닥 주봉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방송 그 대본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 나올 때가 됐는데 그지? 아니 그러니까 코스닥 주봉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으라고 하는 거지. 보자거나 미스터 진단할 때도 말을 했으면 그거를 주소를 찾아서 올려줘야지. 근데 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게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떨어져 내려오는 61선 부딪혀서 흐르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4주 올라가고 5주 차이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3주 오늘 현재까지 3주 정도 조정을 받지만은 기존에 5주 가까이 올라간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한 5주 가까이 올라가고 이탈된 저점 라인에 붙었으니까 기술적으로 당연히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를 시나리오를 얘기해주면 여기서 뭐가 무서워지는 거냐면 요렇게 한번 밀렸지 올라갔지 요렇게 밀렸지 올라갔지 밀리면서 이거 깨는 거 아니야? 그래야 1, 2, 3, 4, 5파 조정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돌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 도는 걸로 예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돌아도 보세요. 이제 여기서 돌아도 여기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21선 붙어 있는 241선 저 위에 있는 61선이 저항의 역할이고, 자, 이 저항의 역할을 뚫으려면 여기서 거래가 급증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 저 가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겠어요? 꺾이겠어요? 당연히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겠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흐르거나 늘어질 수밖에 없죠. 봐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영상으로 지금 들어가잖아. 또 끝부분에. 그럼 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거래량 바닥은 무슨 바닥? 주가 바닥. 여기도 지금 보면 저 바닥 나오는 시점에 보면 전날 양봉이 나오는 시점 보세요. 거의 거래량이 거의 최저점으로 줄어들었죠.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 근데 올라갈 때 저걸 뚫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거래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이게 거래량 필살기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 거래가 여기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거래가 뚝 끊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 맞는 거지. 그죠? 이런 게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곡점 왔고, 뭐 일수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빠르면 내일과 모레 타이밍 정도에는 나오는데, 이제 나스닥 시장이 부담 가고서부터 막 이런 얘기 좀 해준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약주 이제 조금 조정받지 않습니까? 조정받는 제약주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나 뭐 기본 테마주나 원전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막 팡팡팡 튀고 댕기는데, 내 의견은 저런 거는 지금은 잘 가지만은 여기서 큰 욕심 내기는 좀 거시기 하고,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관심 종목 2개 정도,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화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했지만은 저런 거 조금 더 움직임 양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서부터 AI,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거 지금 조정을 받는데,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 이것도 막 추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어쨌든 에이징랜드는 최근에 급등했다가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많이 밀리지도 않지. 이건 물량이 없으니까 절대 강하게 추종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게 달라. 움직이는 게 다르다고. 그리고 시간이 없네. 봐봐, 아까도 국채 그 10년 채권 쪽 퓨처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설명하면서 시간 되게, 그죠? 지금 난리 났어. 영상 25분 넘어간다고 막 끊으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 내 영상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한두 종목 얘기하고 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수 조정권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했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한번 잘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상이 조금 한두 종목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면서
야간 방송에 오거나 전문가의 방송에 오는 사람들 이제 특별 대우 해주겠다. 그죠? 이제 차등을 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야. 내 말은 이렇게 해도 원래 나는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줘. 근데 문제는 내가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줘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이닉스 지금은 신규 매수 부담이고 주가 패턴이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20만원에서 21만원대 가면은 단기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 영상을 떠서 주는 게 여러분들 좋아하고 그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잖아. 그지? 그쵸? 내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얘기 다 해버리면은 전문가 방송 누가 들어? 다만 하이닉스 정도 되니까 내가 이런 얘기는 해주는 거지만은, 다른 것들 반도체 관련주나 다른 것들 마찬가지고 내가 보는 매집주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웬만하면 다 얘기를 해줬다고, 웬만하면은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쵸? 어쨌든 여러분 미국장 잘 보면서 우리나라 한번 잘 해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하거든. 이따 이 링크 클릭해서 6시 한 25분쯤에 방송창 열 테니까 와서 한번 시장 얘기 좀 디테일하게 좀 듣고, 세타도 디테일하게 듣고, 실전 기법 할 때 사자마자 먹는 법서부터 몇 가지 강의해 줄 테니까 와서 한번 듣고 잘 해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화이팅 넘치는 거지. 투자자 입장은 갖고 있는 주식이 밀려서 좀 거시기 하겠지만 다 이 과정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